이번에 비가 많이 왔는데요. 근데 도로에 물이 넘실거리면서 이게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차가 침수될 뻔했어요. 지하 주차장 2층에 세웠었는데 급하게 와이프가 차 빼라고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막 밤에 차를 뺐거든요. 다행히. 그래서 다행스럽게 침수가 완전히 되진 않았는데 근데 자동차 상태가 좀 걱정되더라고요. 만약에 바퀴 중간 축 이상으로 물이 들어와서 이미 침수가 됐다고 판단된다면은 시동을 걸면 안 됩니다. 가능하면은 차를 가능하면 끌고 나가는 게 좋고요. 만약 어쩔 수 없이 시동 걸었다면은 반드시 빠르게 정비소에 가서 정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주행을 하는 게 좋은데요. 제 경우에는 차량이 바퀴가 완전히 잠기진 않았어요. 다행히 한 느낌상 한 5분의 1 정도만 잠겼다가 앞으로 좀 달릴 때는 앞쪽에도 물이 좀 들어가긴 했었거든요. 그래서 좀 걱정되더라고요. 그래서 차량을 점검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제가 인포카를 사용을 하는데요. 이걸 항상 꽂아놓고 사용하진 않아요. 점검할 때만 잠깐 꽂아서 점검을 하고 평상시에는 빼놓고 쓰는데요. 제 경우에는 운전석 왼쪽 부분에 OBD 커버가 있는데요. 네, 이거를 당기면 이렇게 커버가 간단하게 빠져요. 그럼 OBD 이렇게 소켓이 있는데요. 이 소켓에 인프카를 꽂아주면 됩니다. 모양 맞춰서 꽂으면 되고 반드시 시동 끈 상태로 꽂으셔야 돼요. 이렇게 꽂으면은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. 이제 시동을 걸고요. 시동도 가능하면 버튼 2번 이렇게 누르고 앞에 경고등 같은 게 모두 다 꺼지면은 에어백 경고등도 꺼지고 다 꺼지면 끝에 브레이크를 밟고 시동 걸어주는 게 좋습니다. 이렇게 시동 나눠서 걸어주시는 게 아무래도 전자장비 많은 차량이 좋고요. 그리고 지금 차량에 문제가 있을지 판단할 때는 이렇게 반드시 켜시는 게 더 좋아요. 이번에는 인포카 앱을 설치하고요. 실행을 해줍니다. 미리 와이파이가 되는 환경에서 인포카를 설치해서 오시는 게 좀 더 좋긴 해요. 설치할 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기 때문에. 제 경우에는 미리 설치해놨고 그 처음에 여기 연결 버튼 눌러서 그러면은 연결 버튼 누르면은 연결할 수 있는 장치 중에 여기 인포카가 뜨거든요. 누르시면은 이제 블루투스 방식으로 연결이 됩니다. 차량을 진단할 때는 여기 있는 차량 진단 이 버튼 이용해서 진단할 수 있는데요. 검사하는 방법은 밑에 내 차 진단하기를 누른 다음에 근데 이번에 옵션이 좀 생겼더라고요. 그 전에 이거 없었는데 간단히 있고요. 그 다음 기본, 상세, 정밀 이렇게까지 있습니다. 이 기본으로 보통 검사하는데 근데 이번에 상세랑 정밀이 생겼어요. 정밀까지 하면 7분 정도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. 그리고 이제 보면은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돼 있긴 합니다. 근데 이거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. 실제로 한번 해보면은 이 중간에 검사하는 과정 중에 여기 계기판에 경고가 막 떠요. 근데 뭐 검사를 제가 2번 이상 돌려봤는데 계속 항상 뜨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는 검사하는 과정 중에 뜬 거라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. 여기 저는 정밀로 해놓고 동의하고 진단 이걸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. 그러면 정밀 진단을 합니다. 검사가 다 끝났는데요. 지금 보면은 정상이라고 뜨죠. 그리고 고장 코드가 0개 발견됐다고 그러니까 그냥 정상이에요. 지금 보면 고장 코드가 하나도 없어요. 지금까지 저도 차량 뭐 엄청나게 많이 운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횟수로 치면 엄청 자주 시동을 켜고 끄고 했었거든요. 그런데도 한 번도 고장 코드 없고 네, 깔끔하죠. 그리고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시동 켤 때 시동 무조건 나눠서 켜거든요. 근데 이거 굳이 그럴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자동차 명장께서도 이제 시동 나눠 켜는 게 아무래도 전장 정비가 많은 이런 차량에는 좋다고 하니까 저도 이제 항상 시동 켤 때 가능하면은 시동 나눠서 켰는데요. 이제 그런 영향인지 모르겠지만은 한 번도 고장 코드가 발견되거나 이제 차량에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. 그 스캐너 분리를 할 때는 반드시 시동 끈 상태로 분리하셔야 됩니다. 저 이거 꽂아놓고 쓰고 싶은데 이걸 꽂으면은 커버가 닫히질 않아요. 그래서 커버를 뭐 이렇게 커팅해서 잘라서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필요하진 않아서 이렇게 점검 필요할 때만 이렇게 연결했습니다. 침수가 이미 좀 되신 분들도 있을 건데요. 이제 그러면 억지로 운행하기보다 정비소 가서 이제 침수된 거 이제 확인을 받으시는 게 좋고요. 침수됐다는 이제 확인서를 받아야 다음에 만약에 차를 사더라도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 이제 돈 더 나갈 거 이제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. 근데 만약에 이제 주차장이 있는데 침수가 된 경우에는 이제 주차장에서 했으니까
주차장을 관리하는 곳에서 이제 보험으로 해결하거나 그런 방법이 있는데, 근데 아직까지 그렇게 해결된 사례가 잘 없대요. 그래서 그거보다는 자동차 보험, 자차 보험으로 해결하는 게 좋은데, 자차 단독 사고 특별 약관이 돼 있으면은 차량 가액의 50% 이상을 갖다가 이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차량 엄청나게 좀 아끼는 편인데요. 뭐 많이 운전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아이와 함께 같이 타고 다니면서 이제 차 깨끗하게 타고 싶어서 이제 외장 관리도 좀 깨끗하게 하는 편이고 좀 차를 아끼는 편인데, 근데 침수가 돼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. 이렇게 물이 이만큼 차 있어서 진짜 너무 놀랐는데, 다행히 그렇게 뭐 침수가 많이 된 것 같진 않고, 제가 이제 탈출할 때만 해도 비가 잠깐 소강 상태라서 나올 때 좀 안전하게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앞쪽 부분에 이제 그릴에 좀 막 나뭇가지도 껴있고 막 이러더라고요. 근데 이제 안쪽까지 물이 들어가진 않아서 엔진룸 안쪽도 봤었는데 생각보다 깨끗해서 이제 그 다음날 바로 저는 이제 비 오는데도 세차를 하러 갔거든요. 그래서 깨끗하게 세차하면서 주변 상태를 확인해 봤는데, 뭐 차량의 뭐 외부에 뭐 크게 문제도 없고, 물도 너무 깊게 들어가서 뭐 예를 들면 물이 여기 중간을 넘어서 이 정도 넘어오면은 여기 물이 들어가겠죠. 여기 사이드 스커트 안쪽까지도 이렇게 들어가면은 물이 안쪽으로 넘어서 들어가요. 그러면은 이 아래쪽 부분에도 전자장비가 워낙 많기 때문에 차량에 문제가 돼요. 물론 엔진룸에 문제가 되려면은 물이 더 많이 이렇게 들어가야겠지만 전기자동차는 더 위험하고 이 전자장비가 더 많기 때문에, 그래서 사실 한 물이 이 정도 들어가면은 좀 많이 위험하다고 봐야 돼요. 이제 그때는 뭐 어쩔 수 없죠. 약간 마음을 내려놓고 보상을 받는 방법이나 차량을 갖다 억지로 운행하는 것도 안 좋고 억지로 고쳐서 쓰는 것도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냥 차량을 떠나 보내고 새 차를 하시는 게 또 나을 수도 있죠.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천만다행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네, 여러분들도 한번 애매하게 저처럼 침수되는지 안 되는지 좀 애매하신 분들은 이런 거 이용해서 점검도 해보시고, 아니면 정비소 바로 가셔야죠. 근데 정비소 못 가시는 분들은 이 검사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네, 궁금하신 거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고 참고되시길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